69번째 실습입니다. 마우스 오버. 마우스가 해당 그 노드에 올라갔을 때 이제 요 이벤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on mouse over라는 프로퍼티로 이벤트 처리 함수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React Mouse Over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on mouse over. 그래서 mouse over 역시 여기서 이제 태그라는 변수에 넘어온 그 값을 받아서 그냥 찍어주고 끝입니다. 자, div 태그에 on mouse over 해서 이 div 영역에서 마우스가 이동을 하게 되면 mouse over를 호출해라. 호출하면서 div라는 문자열을 줘라. 그러면 이 div 영역 여기에서 마우스가 이동하게 되면 div라는 글자가 화면상에 계속 찍히겠죠. 자, input 엘리먼트는 텍스트인데 마우스 오버에 전달해주는 그 문자열은 input이에요. 그러면 인풋 창에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동이 아니라 마우스가 올라가면 여기서도 아까 div 창에서 마우스가 이동이 아니라 마우스가 올라가면 한 번 딱 오버라는 건 처음 딱 한 번이에요. 거기서 이동하는 건 마우스 무브고 딱 올라갈 때 그래서 input이라는 단어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select에서는 select라는 단어를 넘겨주니까 이제 여기 콤보 박스에도 올라가면 select라는 게 찍히게 되겠죠. 70번째 실습입니다. 70번째는 마우스 아웃입니다. 여기 그 마우스가 거기 영역에서 빠져나갈 때예요. 그래서 React Mouse Out 컴포넌트 만들었고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마우스 아웃이라는 함수 만들고 태그 받아서 그냥 그걸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div 엘리먼트에도 input 엘리먼트에도 select에도 전부 다 on mouse out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마우스 아웃 호출할 때 해당되는 태그 이름을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가 그 엘리먼트에서 빠져나가면 그 단어가 화면상에 출력이 되는 거죠. 71번째 키보드 이벤트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실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키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들은 onKey down, onKey press, onKey u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onKey down은 키보드가 눌러질 때, onKey up은 띄어질 때, onKey press는 그냥 눌러지는 것, 키가 눌러지는 것, 내려갈 때 그냥 눌러지는 것, 키보드에서 손이 띄어질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onKey down과 onKey up은 키보드 상에 있는 대부분의 키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onKey press 같은 경우에는 문자 키에 대해서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A, B, C 이런 형태의 문자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런 문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벤트를 다 발생을 시켜요. 근데 뭐 컨트롤이라든가 시프트라든가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onKey down과 onKey up에서 반응하고 onKey press에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React onKey라는 컴포넌트로 여기에서 정의된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eact onKey 이렇게 앱 컴포넌트에서 사용하고 있죠. 앱에서는 React onKey라는 컴포넌트 이름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컴포넌트 이름을 R71 onKey라는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디폴트로 익스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앱에서는
다 이름을 바꿔서 받아도 되죠. 거기서는 react on key라는 컴포넌트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함수로 on key가 정의가 되어 있네요. 예, 이벤트라는 변수, 이라는 변수 받아서 이 타겟의 밸류 값을 밸류에다 넣고 그 다음에 출력은 이벤트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밸류라는 문자열 그리고 발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내용. 그래서 여기 이 타겟 밸류 이렇게 쓴 걸로 봐서 이 이라는 변수는 이벤트 객체네요. 예. 이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인풋 창을 이용합니다. 인풋 엘리먼트를 이용합니다. 인풋 엘리먼트에다가 뭔가를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숫자를 입력하거나 키보드를 누르는 이제 어떤 액션을 하게 돼서 요 onKey라는 함수로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인풋 엘리먼트에서 이벤트 객체를 onKey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타겟 밸류에는 그 타겟에서 발생한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onKey down, onKey press, onKey up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 이벤트에 대해서 각각 그 인풋 엘리먼트로 입력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차이를 보게 되면 일단 같은 거는 다 전부 다 인풋 창을 이용하고 있고요. 타입까지도 똑같고요. 다 셋 다 텍스트를 받고 있고요. 근데 이벤트 처리를 위한 프로퍼티가 다르죠. onKey down, onKey press, onKey up. 네. 그러면 첫 번째 입력 창에서는 onKey down, key down 그 이벤트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두 번째 인풋 엘리먼트에서는 onKey press 이벤트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인풋 엘리먼트에서는 onKey up 이벤트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이렇게 눌렀거나 띄어졌거나 했을 때 그 이벤트 객체를 onKey한테 넘겨주고 있어요. 셋 다 onKey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호출할 때 onKey down 이벤트를 처리할 때는 onKey down이라는 문자를 주고 onKey press 이벤트에 대해서는 문자열 onKey press를 주고 있고 세 번째 onKey up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onKey up 문자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공한 문자열이 이벤트라는 요 변수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요 이벤트라는 변수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자열 3개 onKey down, onKey press, onKey up 셋 중에 하나가 넘어오고 그거를 이벤트는 onKey press인지 onKey down인지 onKey up인지 이거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value 콜론 한 다음에 발에 있는 내용인데 이 발에 있는 내용은 여기 이벤트 객체가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target.value 해서 그 타겟에서 얻은 정보를 value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key down 여기 각각 입력 그 창에서 input 엘리먼트에서 A를 각각 눌렀다 띄었을 때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A를 누르면 A가 나오고 B를 누르면 B를 누르고 B가 나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A를 눌렀어요. A를 누르게 되면 onKey down 그래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눌렀을 때 요 입력된 값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바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아무것도 출력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두 번째 문자가 입력될 때는 첫 번째 입력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onKey press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onKey up. 근데 key up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키 다운 인풋 박스에서 인풋 창에서 A하고 컨트롤 순서대로 입력을 해보면 실행 결과와 같이 A를 눌렀을 때 공백이 나오고요. 컨트롤을 누르면 비로소 그 전에 입력된 A가 출력이 됩니다. 첫 번째 A가 안 나오고 공백이 나오는 이유는 온키 다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인풋 태그의 밸류 값이 할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온키 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A하고 컨트롤을 누르면 A를 눌렀을 때 공백, 컨트롤을 눌렀을 때 역시 출력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출력에 공백이 출력된 이유는 키가 눌렀을 때 온키 프레스 이벤트가 발생하고 인풋 태그의 밸류 값이 할당되기 때문입니다. 자, 온키 업 박스에서는 A 컨트롤을 입력하면 각각 A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키가 눌러졌을 때 인풋 태그에 입력된 A가 밸류 값에 할당되고 키가 떼어졌을 때 온키 업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키 다운을 쓸지 온키 프레스를 쓸지 온키 업을 쓸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밋 이벤트. 여러분들이 온서밋이라는 이벤트를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72번째 실습입니다. 온서밋. 여기서 컴포넌트 리액트 온 서밋이라는 컴포넌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정의된 데는 컴포넌트 이름 R72 onSubmit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submit이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폼 엘리먼트로 폼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폼에다가 onSubmit, thisSubmit. 그래서 이 폼 안에서 뭔가를 submit하게 되면 그때 저 this.submit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input 창이 두 개 있네요. 인풋 박스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고 하나는 서밋이니까 버튼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하는 창과 입력하는 박스와 버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입력하는 창의 이름은 input name이에요. 자, 첫 번째 여기에 이 창의 이름은 input name 그리고 id는 input id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버튼은 캡션이 submit, value라고 준 게 캡션으로 나오죠. submit이라고 나와요. 타입은 submit이니까 버튼 형태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react 200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이 submit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 폼에서 onSubmit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리고 this.submit이라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얘가 호출이 되는 거죠. 호출이 되면서 이벤트가 넘어가요. 이벤트 객체가. 자, 그러면 여기서 get element by id에서 input id를 갖고 있습니다. 이 input id라는 id를 갖고 있는 엘리먼트는 누구예요? 여기 앞에 있는 요 input 박스죠. 거기에서 밸류를 갖고 와라. 그래서 input 밸류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input 밸류는 뭐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콘솔 창에 이와 같이 input value는 react 20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입력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submit이라는 버튼이 클릭됐을 때 한 번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prevent default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서밋 이후에 페이지가 새로 고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게 지금 이 인풋 박스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야지 이 우리가 눌러진 그 키보드 사건을 웹브라우저가 그걸 받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받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이 prevent default입니다.
자, 73번째 REF라는 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REF라는 거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React REF라는 컴포넌트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R73 React REF라는 컴포넌트에 컨스트럭터가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트는 안 만들어져 있고 this의 input REF라고 이제 그 프로퍼티를 애트리뷰트를 만들고 있네요. input REF라는 애트리뷰트가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스테이트는 아닙니다. input REF를 만들었는데 react.create REF 이러면 여기에 REF 변수를 만들어 주게 돼요. 여기 안에 여기다가 이 변수를 REF 변수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 REF 변수는 어떤 용도냐면 이 REF 변수에는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의 어떤 엘리먼트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어떤 엘리먼트를 저장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걔의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걔가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input REF를 그 엘리먼트 레퍼런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로 이와 같이 정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여기 렌더링을 하는데 input 박스에서 id는 id, type은 type이라고 하고 ref하고 this.input ref 이렇게 써주게 되면 그러면 요 input 박스가 렌더링이 돼서 화면상에 나올 때 이걸 이용을 해서 ref는 this.input ref 이걸 이용해서 뭘 하느냐면 this.input ref라는 요 애트리뷰트에 요 input 엘리먼트를 참조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해줍니다. 즉 input ref가 요 input 박스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고 나면 얘가 얘를 가리켜요. 그거는 누구 때문이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 요 소문자 REF 요거는 프로퍼티 네임이니까 꼭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요 input REF라든가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을 써도 됩니다. 요 뒤에 요거는 당연히 요거 그대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input 박스가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버튼이네요. value REF. 그러면 이제 캡션 자체가 REF 포커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REF 포커스라고 캡션이 되어 있는 버튼을 만드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this.ref focus를 호출합니다. this.ref focus 얘죠. 자, 얘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this의 input REF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요 input 엘리먼트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버튼 REF focus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얘가 호출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와서 이벤트를 봤는데 이벤트 객체는 뭐 사용하지 않네요. this.input REF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인풋 박스가 들어있죠. 그 첫 번째 인풋 박스에 current에 focus 거기 현재 거기 저장되고 있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둬라. 즉 이 버튼을 클릭하면 첫 번째 인풋 박스에다가 포커스를 갖다 두라는 얘기예요. 포커스 갖다 두라는 얘기는 뭐예요? 입력할 수 있도록 걔를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인풋 박스네요. 이번에도 버튼입니다. 이번에 그 버튼의 캡션은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포커스네요.
그리고 나서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는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this.javascript focus 요 세 번째 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는 뭘 하고 있냐면 document.getElementById id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엘리먼트를 갖고 와라. 두 번째 요 인풋 창이죠. 인풋 박스 갖고 와서 걔한테 포커스를 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버튼과 요 버튼 두 개의 버튼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둘 다 요 입력창에 포커스를 갖다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죠. 21번째 줄에서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 레퍼런스 REF 그 프로퍼티에다가 저 인풋 엘리먼트를 저장을 미리 해놓고 저 버튼을 눌렀을 때 거기 저장되어 있는 엘리먼트한테 포커스를 갖다 줘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22번째는 그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클릭되면 그때 가서 ID 가지고 그 엘리먼트를 찾아서 그거를 그 포커스를 두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21번째처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REF 요거는 한 군데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요거는 다른 엘리먼트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엘리먼트가 요 this.input.ref에 저장이 되겠죠. 그게 커런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걔한테 포커스가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get element by id를 쓸 필요가 없고 get element by id 쓰려면 id라든가 이런 것들을 id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REF를 이용하면 id 같은 거 기억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거를 REF 포커스를 넣었던 자바스크립트 포커스를 넣었던 앞에 있는 요 인풋 박스에 포커스가 가게 됩니다. 74번 커링 함수 구현하기. 이제 커링 함수는 우리가 함수의 재사용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함수를 리턴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턴하는 값이 뭐 넘버나 스트링 이런 것들은 많이 해봤죠. 근데 리턴하는 값이 함수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링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커링 컴포넌트 안에서 함수를 리턴하는 부분이 구현되어 있을 겁니다. 자, plus num or string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두 개의 값을 받아서 플러스해서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두 개가 숫자면은 숫자끼리 더한 것을 줄 것이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스트링이면 그렇게 숫자를 더하는 식이 아니라 이제 이어붙이는 그런 연산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리턴합니다. 자, 여기 9번째 보면 plus func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외부로부터 어떤 값을 받아요. 이 a는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습니다. 뭐를 받았든지 얘가 리턴하는 것은 함수예요. 얘가 리턴하는 함수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값을 하나 받아서 여기는 plus num or string을 호출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a, b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a하고 b를 따로따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plus func 1을 호출할 때는 a라는 값을 값 하나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위에 plus num or string은 호출해서 사용할 때 두 개의 값을 동시에 줘야 되죠. C에도 줘야 되고 D에도 줘야 돼요. 근데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처럼 사용할 때는 일단 plus func 1을 호출할 때는 값 하나만 주면 돼요. 다른 하나의 값이 아직 미정일 수 있잖아요. 하나만 정해져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하면 얘가 주는 거는 뭐냐면 함수예요. 그 함수는 어떤 값을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는 함수죠.
그래서 이 함수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두 번째 값이 정해지면 그때 이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값이 다 준비됐다 그러면 한꺼번에 호출해도 돼요. 물론 대신에 콤마가 아니라 괄호 열고 닫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펑크 플러스 이렇게 썼다 치고요. 플러스 펑크 1 하고 괄호 열고 A 값 주고요. 또 괄호 열고 B 값 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괄호에 있는 값은 A로 가고 두 번째 괄호에 있는 값은 B로 가요. 그러니까 요게 함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함수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함수고 그 함수를 두 번째 이 값으로 호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보게 되면은 플러스 num or string을 다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재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보면 점 bind하고 this 해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this 점 플러스 or string인데 지금 플러스 펑크 1이라는 이 함수가 리턴한 값은 함수잖아요. 이렇게 리턴해주는 함수죠. 근데 이 함수 값을 누구한테 전달을 할지 몰라. 그러면 그 전달받은 애가 이 함수 두 번째 펑션이라는 요 함수를 함수한테 두 번째 값을 주면서 사용하게 되는 그 시점에 요 this가 요 컴포넌트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에러가 발생해요. 왜? this가 얘인데 그때 가서 그 this가 자기 자신이다 그러면은 못 찾잖아요. 여기 플러스 num or string이라는 함수 자체를. 그래서 찾을 수 있도록 바인딩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얘를 만들어 줄 때부터 여기 있는 요 this는 컴포넌트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내주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이런 화살표 함수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플러스 펑크 2는 A 화살표, B 화살표 쭉쭉쭉. 너무 간단하죠.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자, 이거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A라는 값 하나를 받았어. 그걸 A에 받은 다음에 파라미터를 받은 다음에 요거를 리턴해주는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어떤 값을 받는데 걔를 B에 받은 다음에 this 점 플러스 num or string 얘를 호출해서 그 결과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A 화살표, B 화살표 하고 나서 이거 이렇게 써준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왜 바인드 필요 없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화살표 함수일 때는 바인드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화살표 함수를 쓰는 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커링 컴포넌트 렌더링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인풋 박스가 하나, 둘 있네요. 둘 다 버튼입니다. 버튼의 캡션은 플러스 넘버가 있고 플러스 스트링 플러스가 있어요. 첫 번째 버튼 넘버 플러스를 클릭했을 때는 경고창에 this 플러스 플러스 펑크하고 100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이 A로 들어가죠. 100. 그리고 여기서는 this 플러스 펑크 여기 100이죠. 100하고 200. 그러면 100하고 200이 플러스 펑크 1 얘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에 100이 들어가고 여기 200이 들어가요. 결과적으로는 두 개를 더하니까 숫자니까 300 값이 경고창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인풋 박스에서 또 스트링 플러스를 눌렀을 때 이번에는 플러스 펑크한테 리액트를 주고 있어요. 리액트를 줘요. 여기에 리액트라는 문자예요. this 점 플러스 펑크 여기 리액트죠. 숫자 200이요. 여기 리액트 문자열 여기에 숫자 200.
그럼 문자열과 숫자를 받았으니까 플러스 num or string 여기에서 뭘 하겠어요? 이어붙이기를 하겠죠. react 200이라는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해 줍니다. 그거를 언러창에 보내주게 되겠죠.